자, 고쟁이 스텝 3 이차함수 45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0부터 2까지 해서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A, B가 되고 그때 이 제한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3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일단 2차 계수가 1, 양수였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죠. 자, 대칭축은 x는 a가 됩니다. 그때 이 꼭지점의 좌표가, 즉 최소값이 지금은 b가 되지만 전체 범위라면, 그런데 제한 범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대칭축이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않았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a가 2분의 1이라면, 자, 이 말은 대칭축이 2분의 1, 즉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그 제한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대칭축일 때가 되기 때문에 b가 3이 된다라는 게 참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통과. 자, 니은 봅시다. 니은에서는 a가 2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번엔 제한 범위의 밖이 되겠네요. 그림으로 보시면은 아래로 볼록이고 지금 x는 a가 있는데 이 a가 2보다 컸기 때문에 우리는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본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때는 x에다 2를 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오니까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즉 f2는 얼마? 2-a의 제곱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게 3이었다라는 뜻이겠네요. 자, 그랬을 때 b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입니까? 자, 그러면 넘기자. b라는 녀석은 3 빼기 2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니까 전개해서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4a가 되고요.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4가 되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b의 값이 주어진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게 참이 된다. 그래서 니은도 일단 통과. 그러면 정답이 2번 아니면 5번이겠죠. 디귿만 이제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디귿에서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2분의 21입니까? a 더하기 b의 최대값. 그러면 지금은 이 대칭축이 어떻게 제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로 좀 나눠야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경우를 나눠봅시다. 케이스 분류를 좀 하셔서 a가 만약에 0보다 왼쪽에 있었다, 뭐 0 이하라고도 봅시다. 그러면 즉 x는 a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0 이하라고 했으니 0부터 2까지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뭐가 됐을 때? 0이 되었을 때가 최소가 된다. 그래서 이때는 f0이 얼마? a제곱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게 3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원하는 거는 a 플러스 b였으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b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나 보니까 3-a 제곱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 a 플러스 b가 a에 대한 2차 함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3에 우리는 최소값을 어디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면 표준형 만들어 주시면 마이너스 곱해서 a 제곱 빼기 a 절반 제곱이 더해져야 되는 거니까 4분의 1 더하고 다시 빼주고 뒤에 상수는 내버려 둡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a 빼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에다가 3을 더해 주시면 얼마? 4분의 13이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로 볼록이고요. 대칭축은 a가 2분의 1일 때죠. 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거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였기 때문에 0 이하,
그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a가 얼마일 때? 0일 때 최대가 된다. 그래서 a에다가 0 집어넣으면 그때 최대값은 얼마 나온다? 3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는 3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공간이 없으니 옆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대칭축 A가 0보다는 오른쪽에 있고 2보다는 작은 쪽, 즉 0과 2 사이에 있다라고 봅시다. 0과 2 사이에 있으면은, 자, 이때는 옆에 그림 보시다시피 0과 2 사이에서 우리가 최소값은 얼마였어? A일 때였죠. 그게 B였으니까 이게 3이었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A 더하기 3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부 3을 더해 주시면 0 플러스 3, A 플러스 3, 그리고 5. 뭐 여기 등호 넣어줄까요? 등호 넣어주시면 결국 A 플러스 3의 최대값은 이때는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온다. 즉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5라고 정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A가 이번엔 2보다 클 때.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A였는데 0과 2 사이에서 이때 최소값은 얼마? 2일 때 최소값이 나온다 라고 해서 F2는 결국 2-A의 전체 제곱 플러스 B가 되죠. 이게 3이라고 했으니 A 더하기 B의 값은 뭐가 된다? B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 있어? 3-2 빼기 A의 전체 제곱이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빼기 4A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4A가 되죠. 근데 A가 더 있었으니까 5A가 되고, 그 다음에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다시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마이너스 곱하기 A제곱 빼기 5A, 절반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제곱하면 4분의 25, 다시 빼기 4분의 25,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세 개항으로 완전 제곱꼴 만들 거고, 마이너스 4분의 25는 묶어놨던 마이너스와 곱해서 바깥으로 나오니까 결국 계산하시면은 이때 A 플러스 B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곱하기 A 빼기 2분의 5의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25에서 4분의 4를 빼니까 4분의 21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위로 볼록이었고 대칭축이 A는 2분의 5가 되는데 2보다 큰 범위에서 본다라고 했었지. 2라는 녀석은 2분의 5보다 왼편에 있을 거니까 큰 범위에서 최대값은 A가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가 되니까 4분의 2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디귿에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지금 3개가 나왔는데 A가 0 이하일 때는 3이죠. 3이 나왔고, 그리고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대값은 5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보다 큰 범위에서는 얼마 나왔다? 4분의 21 나왔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 4분의 21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2분의 21이 아니라 4분의 21로 정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맞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455번 보시면은, 자, 이차함수 fx 값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서 미정계수가 이렇게 3개가 있네요.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거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해서, 자, 다음 조건 우리가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먼저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즉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바꿔봤을 때 x좌표는 2차 방정식에 뭐가 된다? 근이 된다라는 거죠. 그 x좌표의 곱이, 즉 두 근의
곱이 그러면 근각계산기에 의해서 두근의 곱은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뭐가 된다? 0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상수항 C가 뭐였다? 0이었다라는 걸 가조건에서 알려주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일단 가조건에서 fx는 ax 제곱 플러스 bx였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자, 나조건 볼게요. 나조건 보시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그리고 더하면 그게 음수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 4a 빼기 2b죠. 그리고 2를 집어넣어 보면 4a 플러스 2b네요. 그럼 두 개 더하게 되면 8a가 되는데 이게 음수였다. 즉 a가 음수, 2차 계수가 음수였으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x로 묶어보면 ax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근이 일단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건 알 수 있다 라는 걸 잡을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다조건 봅시다. 다조건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임의의 실수 x1과 x2에 대해서, 자, x1이 이렇게 x2보다 작으면, 자, 여기 부등호 잘 보세요. 그 x1을 넣은 함수값과 x2를 넣은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됐어? 바뀌었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얘가 x값이 커질 때 반대로 y값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x값이 커진다라는 건 오른쪽으로 갈 때 줄어들었다라는 거니까 결국에 우리 이 위로 블록인 그래프 중에서도 딱 대칭축이 있다면 이참수는 항상 증가하는 것과 감소하는 것을 같이 갖고 있는데, 그때 x값 커질 때 y값이 줄어드는 이 부분, 즉 떨어지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었다?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에 x1과 x2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x1과 x2를 넣어서 비교해 봤을 때 fx1의 값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왜 이 마이너스 2를 넣어줬나 보니까 대칭축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로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마이너스 2a분의 b의 값이 일단 어떻게? 마이너스 2라는 값보다는 왼쪽에 있거나 아니면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일단 마이너스 2a, 즉 a가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a는 양수가 되어서 마이너스 2a를 양변에다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고, 왜냐하면 마이너스 2a가 양수였기 때문이에요. 곱해주면 여기가 4a가 되겠다. 그래서 a가 당연히 음수였으니 b도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b의 값이 4a보다 작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 등호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등호 넣은 부등식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기억 봅시다. 기억 보시면은 F1의 값은 음수입니까? 기억. 자, F1은 결국 A 플러스 B가 되는데 A 플러스 B의 부호를 알아야 돼. 그러면 A도 지금 음수라고 했고 B도 음수라고 했으니 당연히 음수끼리 더하면 음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기억 통과. 그 다음에 니은 B의 값이 4a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아놨죠. 이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데 그 녀석이 이 감소하는 부분 왼쪽 끝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 마이너스 2보다는 왼편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2보다는 왼편에. 아니면 같은 것까지 허용을 하는 범위였기 때문에 b가 4a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은 fx는 0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뭘 생각해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겠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의 값이 어떻게? 지금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해준다라고 하면 양수를 곱한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죠. b가 4a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쵸? 근데 우리가 찾은 거는 b가 4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작거나 같다가 참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탈락.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맞아서 3번 되겠습니다. 정리합시다. 자, 이어서 456번 보도록 할게요.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x 플러스 5라는 서로 다른 두 교점의 x 좌표를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대요. 이때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조건 만족시키는 문제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건 해석을 잘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이때 그 알파와 베타, 즉 교점의 x 좌표의 차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해석부터 하시면은 꼭지점이 kx 위의 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꼭지점 좌표를 모르겠어. 꼭지점 좌표를 x 좌표를 뭐 t라고 잡자. 그러면 y 좌표는 kt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fx를 먼저 만들어 보면 2차 계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표준형으로 x-t의 전체 제곱이고요. 플러스 kt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조건 보시면은 이 fx의 그래프는 이 x는 2분의 1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분의 1의 대칭이었대. 자, 우리가 이차함수 그래프는 항상 대칭 축을 갖고 있는데 그 축이 뭐가 되냐면 x는 하고 꼭지점의 x 좌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fx의 꼭지점의 좌표, x 좌표 뭐 t였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 녀석이 t였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서 이 fx라는 녀석은 방금 우리가 x-t의 전체 제곱 플러스 kt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때 y는 kx 플러스 5랑 교점의 x 좌표는 얘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풀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tx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kx니까 마이너스 묶어서 2t 플러스 kx, 그 다음에 플러스 t제곱 더하기 kt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얘 근이 뭐였다? 알파랑 베타였다. 그러면 근거 계수한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얼마 되나 보니까 2t 플러스 k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t 플러스 k를 넣을 건데,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2t 플러스 k다. 그러면 이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 2를 곱해주시면 결국 2t의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방금 2t 플러스 k라고 했으니 집어넣어서 2t 지워주시면 k 마이너스 2분의 1이 0이었기 때문에 k가 2분의 1이라는 걸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k가 2분의 1이었다. k가 2분의 1이면 결국 두 근의 합은 2t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요. 자, 옆으로 와서 두 근의 곱은 얼마 나오나 보니까 근각계산기에 의해서 t제곱 플러스 kt 빼기 5인데 t제곱 플러스 2분의 1t 빼기 5였다. 원했던 게 뭐였냐면 두 근의 차죠. 자, 두 근의 차는 먼저 알아둬야 되는 게
우리가 근호 안에 어떤 제곱이 있다면 절대값으로 이렇게 바꿔서 나와야 한다. 그래서 A가 0 이상이면 그대로, A가 0 미만이면 반대로 나온다라는 건데, 즉 루트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 제곱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곱셈공식, 변형식을 이용을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해주면 똑같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 2t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4 곱하기 알파 베타가 옆에 구한 t제곱 플러스 2t 2분의 1t 빼기 5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개하시면 4t제곱 4t제곱 지워지고 플러스 2 곱하기 2t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플러스 2t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2t 되는 거니까 또 지워지네. 마지막으로 상수항 4분의 1, 여기는 플러스 20. 이것만 남네요. 그래서 4분의 81이니까 루트 4분의 81 해서 루트가 풀리면서 2분의 얼마? 9의 제곱이죠. 9가 된다. 그래서 원하는 알파 빼기 베타의 차는 2분의 9가 된다라고 해서 몇 번 됩니까? 4번 되겠죠. 4번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460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두 이차함수 fx와 gx가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고 하나는 위로 볼록인 녀석이 되는데, 이때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hx를 자, 마이너스 1 이하 2 이상에서는 fx의 그래프, 즉 이차함수를 택할 거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는 gx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그림을 그려놨지만 일단 두 함수의 교점부터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fx와 gx 같다라고 하시면은 넘겼을 때 2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는 0이 되어서 2로 전부 약분시키니까 x제곱 빼기 x-2는 0 나오죠. 그래서 2, 1 마풀 해서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2였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범위가 왜 나왔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혹시 이 둘이 만나는 교점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먼저 해보니까 이렇게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2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2가 교점의 좌표가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이 교점의 좌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h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왼쪽, 2보다 오른쪽에서는 fx를 그리겠다라고 했으니 이 교점 기준으로 왼편에서는 즉 지금 빗금으로 hx를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였으니까 이 녀석이 hx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위로는 그 사이에서는 뭐가 된다? gx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지워버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문제 푸는데 방해되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지울게요. 그래서 hx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차함수 둘이 혼합된 hx의 그래프와 뭐가 y는 kx 더하기 4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자, 기울기가 k고요. y절편이 4가 되는데 이때 이 그래프와 hx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때 모든 실수 k값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거는 항상 이러한 이차함수랑 직선의 그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뭔가 되게 특별한 점들 지날 때, 혹은 이 직선과 보통 곡선 문제가 나오면은 저런 특별한 점,
첫 번째는 약간 특수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특수점들, 뭔가 만난 교점이라든지 그런 점들을 지날 때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접할 때를 항상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접할 때. 자, 그럼 봅시다. 자, kx 더하기 4야. kx 더하기 4. 자, 그런데 여기가 사실 이 위로 블록이었던 gx의 대칭축이 y축이었죠. 그때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얼마였냐면 3이었습니다. 여기가 3이었죠. 그러면 4라는 녀석, 자, 이렇게 즉 y축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건데 4라는 거는 여기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정점에서 직선을 어떻게 레이저로 쏜다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여 보셔야 돼요.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 좀 짧은 막대기지만 긴 막대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여기에다가 딱 0,4라는 점에다가 고정시켜 두고 회전을 해보면서 교점의 개수를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기울기가 0이면은 교점이 이렇게 2개가 되고, 기울기가 양수이면은 2개가 되죠. 어느 순간 우리가 뭐 3개가 될 때를 찾아보면 3개가 언제가 되나 보니까 이 마이너스 1,2를 지날 때는 교점이 하나, 저기서 하나, 그래서 2개가 되고,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은 2개. 그러면 음수일 때를 살펴보시면, 자, 0,4를 지나면서 어떻게? 자, 이 위로 블록이었던 gx와는 이렇게 접하게끔 하면은 1점, 2점, 3점의 교점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보니까 이 마이너스 1,2 지날 때는 안 되죠. 그러면 어디? 2,-1이라는 점을 지날 때를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이어버리면 한 점, 자, 여기도 한 점, 저쪽 가서 한 점. 그래서 3점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결국 이 y는 kx 더하기 4라는 녀석이 첫 번째로는 gx 위로 블록이었던 y는 gx와 접할 때 2,-1 지날 때를 찾아보시면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나 보니까 kx 플러스 4랑 gx가 뭐였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었죠. 그래서 왼쪽으로 넘기셔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kx 더하기 1은 0이 되기 때문에 이 판별식이 뭐가 되어야 한다? 0 되어야 한다. 자,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건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1이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그때 k 값은 2가 되든지 혹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기울기가 어떻게 됐을 때? 음수였을 때가 되겠지. 얘가 위로 블록이다라는 거는 자, 이쪽에서 만나는 점이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된다? 교점이 2개밖에 안 생기겠죠? 양수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양수인 걸 버리고 마이너스 2만 택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이 2,-1 지난다라고 해서 x에다 2, y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2k 플러스 4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라고 해서 자, 구하려고 하는 k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든지 혹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든지 해서 두 k 값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 곱하시면은 얼마? 마이너스 2가 약분되면서 플러스 5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점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가 변화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라? 움직여봐라. 움직이면서 그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과 곡선 어떤 교점 문제 물어본다면은 특수한 점을 지날 때라든지 혹은 접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fx, gx 두 이차함수에 대해서 가조건은 두 이차함수의 곱이
x제곱 마이너스 4와 x제곱 마이너스 16이 곱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녀석들을 우리가 fx, gx라고 정하시면 안 되고요.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은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플러스 4와 x 마이너스 4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데, 자 보시다시피 f 알파와 f 알파 플러스 6이 0이었다. 즉 알파라는 녀석이 근이라고 하면 뭐가 여기 알파가 되겠죠. 알파와 알파 플러스 6이 근이 된다. 즉 6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차이가 6이 나기 때문에 즉 0이 되게 하는 x값들을 보시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4가 되어서 6 차이 나는 관계를 찾아보시면 알파가 마이너스 2라면 6을 더해서 플러스 4가 되죠. 플러스 4. 그리고 알파가 마이너스 4라면 이제 알파 플러스 6은 2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fx를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4의 곱을 인수로 갖고 있게끔 하는 이참수이거나 그랬을 때 gx는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4가 인수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고, 또는 fx가 반대로 바뀌어서 x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4 이면 gx가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2차 계수는 알려주질 않았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 2차 계수 k라고 할까요? k라고 하면은 곱했을 때 4차 계수가 1이니까 gx의 2차 계수는 역수인 k분의 1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보시면은 기억에서 f2가 0일 때 G4는 0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이게 맞는지 봅시다. F2가 0이라는 거는 fx가 뭐를 x 빼기 2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야. x 빼기 2 인수로 갖고 있는 녀석이 여기 있네. 그렇다면 gx는 x 플러스 2와 x 빼기 4를 인수로 갖기 때문에 4를 집어넣으면 0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 참이 된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보시면은 G-2가 0보다 크면 뭐뭐이면 이렇게 해서 딱 끊어주고,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해서 fx의 최소값은 f3입니까? 자, 그럼 보자. 여기에서 gx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모르겠어. k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는데, 자 봅시다. 일단 k가 양수였다면 아래로 볼록인 이참수 그래프가 되는데, 첫 번째 gx를 보시면은 근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랑 플러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2가 집어넣으면 음수죠, 함수값이. 그런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양수일 때 왼쪽에 gx의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위로 볼록인 그래프로 바꿔줘야 된다. 마이너스 4, 2. 그러면 k가 음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fx라는 건
똑같이 위로 볼록이면서 근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랑 4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칭축은 두 근을 더해서 2로 나누니까 얼마? 1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3은 그리고 플러스 3은 2.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까지에서의 최소값은 뭐가 돼? F-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F-3이 찾으려고 한 최소값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gx를 한번 조사해 봅시다. 두 번째 gx. 자, 두 번째 gx는 이제 마찬가지로 근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랑 플러스 4가 되죠. 즉 k가 양수일 때 두 번째 gx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2와 4가 근이 되는데, 이때는 g-2가 뭐가 돼? 0이 되는 거니까 위로 뒤집든 아래로 뒤집든, 즉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상관없이 이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 g-2가 0이 나오죠. 양수가 되질 않습니다. 위로 볼록으로 바꾸어도. 그래서 지금 이 아래 경우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fx의 최소값은 언제 나왔다? f-3에서 나왔다 라고 해서 그때 f3이 아니라 f-3이다 라고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탈락.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디귿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은 공간이 없어서 선생님이 좀 지웠는데, 보시면은 x에 대한 방정식 fx 빼기 gx는 0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정수의 근을 m과 n이라고 하겠대요. m과 n인데 이때 두 근의 합의 절대값을 씌운 녀석이 항상 7이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fx, gx가 각각 두 가지 경우로 나눠놨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 볼게요. 첫 번째. 이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자, 이때 fx 빼기 gx는 k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8이고요. 그리고 gx가 k분의 1 곱하기 전개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리해 주시면은 k 마이너스 k분의 1이 2차 계수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어줄까요?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 k 플러스 k분의 1이 1차 계수가 되고, 상수항 마이너스 8k 플러스 k분의 8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마이너스 8로 묶어주시면 k 빼기 k분의 1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얘가 0 되게 하는 근이 m과 n이라고 했으니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한계에 의해서 k 빼기 k분의 1분의 2 곱하기 k 플러스 k분의 1이다. 자, 분모분자 k 곱해주는 게 편하겠죠? k 곱해주시면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k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8이 된다. 자, 두 근의 곱은 이렇게 마이너스 8 된대요. 그러면 곱해서 마이너스 8인데 m과 n은 정수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m, n의 순서상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 길어지는데, 얘가 1이면은 마이너스 8,
2면은 마이너스 4, 그리고 4이면 마이너스 2, 그리고 8이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1이면 8, 마이너스 2면은 4, 마이너스 4면은 2, 마이너스 8이면 1 이렇게 8가지가 나오네요. 와, 이 값이 자 더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7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2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7도 있죠. 그리고 더하면은 플러스 7,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결국 이렇게 4가지 값이 나오는데, 자, 여기 분모 곱해주시면 결국 2k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7k제곱 플러스 7 혹은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2 혹은 2k제곱 마이너스 2 혹은 7k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4종류로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정리해 주시면은 얘는 9k제곱이 얼마? 9k제곱이 5가 되는 경우, 그리고 넘기면은 4k제곱이 0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2k제곱이 지워지면서 2랑 마이너스 2랑 같다라고 되는데 성립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는 5k제곱이 9가 된다라고 해서 결국 이때 k제곱은 9분의 5, k제곱은 0이 되는데 이것 또한 안 되죠. 왜? 분모 0 되면 안 되잖아. 분모가 0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우리 k제곱의 값은 9분의 5와 5분의 9일 때가 된다라는 건데, 이때 원하는 건 두근의 합의 값이 결국 뭐가 됐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7이거나 7일 때였다만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면 얼마입니까? n 플러스 n의 절대값은 7이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는 성립하네요. 첫 번째는 성립하고. 자, 그러면 두 번째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같은 방법으로 할 건데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자, 얘 지울게요. 아깝지만. 두 번째도 정확하게 확인은 해야 되는데 뭐 될 것 같아요. 뭐 느낌상. 여기 보시면은 fx 빼기 gx는 k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그리고 빼기 k분의 1 곱하기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은 k 빼기 k분의 1 x제곱 그 다음에 2로 묶어서 k 플러스 k분의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로 묶어서 k 빼기 k분의 1 된다라고 하시면은 어찌됐건 간에 얘도 두 정수 근의 합은 근각계산기에 의해서 마이너스 k 빼기 k분의 1 분의 2 곱하기 k 플러스 k분의 1 된다라고 해서 분모 문자 k 곱해주시면 이번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 분의 2 곱하기 k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 두 근의 곱은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그러면 아까 그 8가지 그대로 되어서 그 8가지가 뭐였어? m과 n이 뭐 마이너스 1, 뭐 8일 때, 2, 마이너스 4일 때 이렇게 있으니까 그 합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2, 그리고 7 이렇게 4종류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은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까지 곱해 줄까요? 마이너스까지 곱해 주시면 2k제곱 플러스 2가 7k제곱 그 다음에 얼마니 여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2k제곱 그 다음에 얼마?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죠. 여기도 마이너스 7이네요. 마이너스 7. 자, 그 다음에 2일 때는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7일 때는 마이너스 7k제곱 그리고 플러스 7이다 라고 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첫 번째에서는 5k제곱이 9가 된다. 그 다음에 2k제곱 지워지면서 2랑 마이너스 2랑 같다라는 모순이 생기죠. 탈락. 그리고 얘는 4k제곱이 0 된다라고 해서 탈락. 분모 0 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9k제곱이 5가 된다라고 해서 k제곱이 9분의 5다라고 해서 되네요. 즉 되는 m 더하기 n의 값이 7과 마이너스 7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m 플러스 n의 절대값은 7이 된다라고 해서 두 번째일 때도 성립해서 정답이 기역과 디귿이 참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64번 보도록 합시다. 두 이차함수 fx와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첫 번째, fx와 gx가 서로 다른 두 교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나 조건은 두 근의 차가 4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보시면은, 자, 일단 같다라고 했으니까 연립해 주시면은 넘겨. 2x제곱 마이너스 8ax 그리고 플러스 b는 0의 근이 알파랑 베타였다. 그러면 근거 계산기에 뭐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두 근의 합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니까 4a가 된다. 두 근의 곱은 뭐 2분의 b라는 정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차가 되는데 곱셈 공식 변형식을 이용하면은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서 4 알파 베타 곱을 빼줘서 만드는 거니까 결국 16은 16a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겠네요. 뭐 이 정도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보시면은 a가 1일 때 b가 0입니까? 자, a가 1이면 fx가 뭐가 된다? fx가 자, a가 1이면은 b가 얼마? 여기 찾아놨네. a가 1이면은 16은 16 빼기 2b가 되는 거니까 b는 0이 된다라는 게 참이 되겠죠. 기억 참이네요. 우리가 여기서 식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풀어 헤쳐 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 참이었고요.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f 베타 빼기 g 알파 값은 fa 빼기 g3a와 비교했을 때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fa가 얼마니? fa가 a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제곱 해서 a제곱 되죠. 자, 그 다음에 g3a는 또 얼마인지 보니까 g3a는 9a제곱에서 마이너스 18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a제곱에다가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서로 뺐으니 10a제곱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 f 베타 마이너스 g 알파가 10a제곱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니, 자, 일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었죠. 서로 다른 두 점. 알파와 베타에서 만난다. 자, 하나는 위로 볼록이었고 하나는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었는데,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주어지진 않았어요. 대칭축이. 자, 첫 번째로 A가 음수였다면 대칭축이 X는 3A가 더 왼편에 있는 거지. 그래서 GX가 이렇게 된다면, 여기가 X는 3A였다면 이제 자, 이렇게 X는 A가 더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만나는 이 교점의 X 좌표가 뭐였다? 알파와 베타였다. 베타가 더 큰 근이라고 했으니까, 나 조건에서. F 베타는 얘가 결국 G 베타와도 같은 거지. 교점이었으니까. 그러면 베타 컴마 G 베타, 여기가 알파 컴마 G 알파인데, 보시다시피 G 베타에서 G 알파를 뺐다라는 건 이 Y 좌표 사이에 차가 되겠죠. 이 차가 FA, G3A의 차와 비교를 해보라는 거네. 자,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 GX였죠. 그래서 G3A는 이 부분이 되겠다. 여기가 3A, 즉 꼭지점이죠. GX의 꼭지점이니까 3A, G3A가 되고요. 그리고 FA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의 꼭지점이니까 A, F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꼭지점 사이의 간격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여기가 더 크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A가 0일 때 봅시다. A가 0이었으면 둘 다 대칭축이 서로 같았기 때문에 자, Y는 GX, Y는 FX. 교점 여기 알파 베타, 대칭이니까 결국 G 베타와 G 알파가 어떻게 돼? 같은 거지. 그래서 0이 됩니다. 0이 되고, 꼭지점 3A와 A가 0이라서 같으니까 이 꼭지점 사이 간격을 비교해 주시면은 어떻게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0일 때도 참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A가 양수면은 이제 아래로 볼록 X는 3A, 그러면 X는 A가 왼편에 있으니까 위로 볼록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X는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꼭지점 사이의 간격과 이쪽이 이제 알파가 될 거고 이쪽이 베타가 되는 거니까 Y좌표 간의 간격을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가 G 알파고요. 여기가 G 베타죠. 그래서 이번엔 G 베타 음수죠. 양수를 이렇게 G 베타에서 G 알파를
뺀 값이 되는 거니까 아래에서 즉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뺐네요. 그래서 뭐가 돼? 음의 값이 되는 거니까. 음의 값이 되는 거니까 얘도 성립하네요. 그래서 대칭축이 음수일 때, 0일 때, 양수일 때 모두 나눠서 비교를 해봤더니 전부 이 부등식을 성립했기 때문에 니은이 뭐가 된다? 참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디귿에서는 F알파는 G 베타 플러스 10a제곱 빼기 b랑 같다면 a 플러스 b는 26입니까? 오, 이거 좀 전에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니은 괜히 지었네요. 자, 그 fa 빼기 g3a가 있었죠? fa 빼기 g3a가. 자, 여기가 fa가 a 제곱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ga의 값이 g3a의 값이 되는데 그게 얼마였다? b-10a 제곱이었다. 9a 제곱이었다. b-9a 제곱이었는데 결국 10a 제곱 마이너스 b라는 거는 fa에서 뭐를 g3a를 뺀 값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니? 위에서 니은에서 그 등호가 성립할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F알파 빼기 G 베타와 FA 마이너스 G 3A가 같을 때 이 G 베타가 곧 F 베타와도 같은 거지. F 베타와도 같은 거니까 결국에 이 꼭지점 간의 간격이 알파에서의 y좌표와 베타에서의 y좌표의 값이 서로 동일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a 더하기 b의 값이 26입니까? 라고 했네요. 26입니다. 그 꼭지점이 어떻게 되어야, 즉 대칭축이 어떻게 되어야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했었죠. a가 양수이면, 대칭축이 양수이면은 아래로 볼록 x는 3a, 위로 볼록 x는 a.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가 알파고요. 이쪽이 베타가 되는데 f 알파 그리고 f 베타, 즉 이 둘의 간격과 꼭지점 사이의 간격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서로 같아야 된다. 결국 뭘 의미해? 이게 둘이 같으려면은 A가 곧 알파여야 되고 베타가 곧 3A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A가 알파이고 그 다음에 3A가 베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베타 빼기 알파가 3a 빼기 a니까 2a가 되어서 이 값이 4라고 했으니 즉 a 값이 2라는 거네요. a 값이 2이면 b가 얼마 나옵니까? 자, 우리 아래 식을 써놨으니 16은 16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64 빼기 2b. 그러므로 이때 b의 값은, 즉 2b의 값이 48이 돼야 되는 거니까 b가 24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때 a 플러스 b는 얼마? 26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26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a가 음수일 때로 바꿀게요. a가 음수이면은 x는 3a, a가 오른편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x는 a, 교점이 x좌표가 알파,
베타 되는데, 그때 간격이 서로 같으려면은 결국 뭐가 되어야 한다? 이때는 알파가 3a가 되고요. 그리고 베타가 a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마이너스 2a인데 이게 4라고 했으니 a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a가 마이너스 2면은 16은 64 빼기 2b가 되어서 2b가 얼마? 48 되어야 한다. 그래서 b는 24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f 알파 빼기 f 베타가 10a제곱 마이너스 b가 되는데 a가 마이너스 2고 b가 24라면 40 빼기 24 그래서 16이 되죠. 그런데 f 알파, 자 알파 f 알파라는 녀석이 아래쪽에 있고 f 베타가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f 알파 빼기 f 베타는 음의 값이 됩니다. 그러면 16이 음수이다라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a가 음수일 때 맞지 않겠죠. 자, 이것도 틀렸다. 그래서 정답은 a가 양수일 때만 성립해서 a 더하기 b의 값은 26이 된다라는 게 참이 되어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아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고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수능형 문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하나 경우를 다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이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465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8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두 이차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 a와 b라고 했을 때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x는 알파와 x는 베타 사이를 움직이는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두 이차함수와 만나는 점을 각각 c와 d라고 하겠대요. 그랬을 때 이 AD, BC 넓이의 최대값을 k라고 하자. 그때 k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 모르겠어. x는 t라고 합시다. t가 움직이는 범위 찾아봤자 알파서부터 베타까지라는 제한 범위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좌표를 다 심어줘야 되겠지. 그러면 좌표를 찾아주면은 D의 좌표는 X좌표가 T니까 자, 먼저 C의 좌표부터 찾아볼까요? C의 좌표는 T,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8이고요. D의 좌표는 T,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분 CD가 결국 이 사각형 ADBC의 넓이를 찾으려면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합친 거와 같으니까 선분 CD를 밑변으로 하고 그리고 높이가 각각 이렇게 x는 t의 수선의 발을 내린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겠다. 선분 CD 길이는 위에서 아래를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삼각형 A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는 CD가 되죠. 자, 높이는 오른쪽의 X좌표에서 왼쪽의 X좌표를 빼야 되는 거니까 T-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BCD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CD 길이 곱하기 자, 오른쪽의 X좌표에서 왼쪽의 X좌표를 빼주시면 높이는 베타 빼기 T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겠지. 더한 게 지금 구하려고 한 사각형 ADBC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 CD로 묶어주고 위아래 더해주시면 T는 지워지면서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베타 빼기 알파는 또 어떻게 찾아야 되나 보니 저 두 이차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 연립해 보시면은 3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X 그리고 마이너스 6은 0이 되어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뜻이죠. 따라서 두 근의 합은 근각계산기에 의해서 2가 되고 곱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찾을 수 있으니 곱셈공식 변형식을 이용을 해서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뺀 것과 같다라고 해서 찾을 수 있으니까 2의 제곱 4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8 따라서 베타가 더 큰 근이라고 지금 둔 거죠. 그래서 12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은 2루트 3이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2루트 3이었다. 그래서 구하려고 했던 값은 결국 루트 3 곱하기 선분 CD에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선분 CD라는 녀석은 옆에 보시다시피 뭐가 되니? T에 대한 이차함수죠. 표준형 만들어 보시면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줘서 T제곱 마이너스 2T 완전제곱 되려면 1 더하고 다시 빼주고 플러스 6은 그대로 이 세 개항으로 완전제곱식 만드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T 빼기 1의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1은 묶어놨던 마이너스 3과 곱해서 괄호 바깥으로 계산하시면 9가 된다. 즉 T는 1일 때 최대값 얼마? 9가 나온다라는 건데 여기서 제한 범위가 있었죠? T라는 녀석은 알파와 베타 사이 값이었는데 아까 이 2차 방정식 혹시 3으로 다 약분시키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2는 0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근해 공식 써보시면 x는 짝수공식 1분의 생략 마이너스 절반이니까 1 풀마 루트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2 즉 1 풀마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알파라는 녀석이 1 빼기 루트 3이면 베타가 1 플러스 루트 3이었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뭐가 1이 들어있죠. 그래서 1 빼기 루트 3과 1 플러스 루트 3 사이에 1이라는 녀석 대칭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칭축에서 최대값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CD의 최대값은 얼마? 9가 된다라고 해서 원하는 그 최대값을 K라고 약속했으니 K의 값은 9루트 3이었다. 그래서 제곱해보시면 81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243이라고 해서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66번이 될 것 같은데 그림과 같이 두 변 AD, BC가 서로 평행한 사다리꼴 ABCD가 자, 각각의 길이 정보들을 주어졌고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A'이라고 했는데 그 길이는 5였다. 따라서 선분 BC 위에 한 변이 있고 꼭지점이 AB와 DC 위에 존재하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S라고 했을 때 8 곱하기 S의 값은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모르니까 X라고 하자. 세로 길이는 Y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나 보니까 윗변 길이가 2였네요. 윗변 길이가 2였어. 여기서도 수선의 발 내려볼까요? 이때 여기 뭐 A라고 할게요. 이쪽은 B라고 아니지. 여기서 이렇게 D에서 수선의 발 내린 점을 D'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D'에서 C까지의 길이를 B라고 이렇게 잡아봅시다. 그랬을 때 A와 B의 합은 얼마가 된다? 8이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A와 B는 8이 된다. 그럼 보세요. 이 삼각형이랑 이 녀석이랑 서로 닮음이 되지. 닮음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이 녀석과도 서로 닮음이 되죠. 즉 여기가 Y였으니 A 대 O는 이 길이 대 Y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선생님 여기 별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A 대 Y는 아니지. 별 대 Y는 A 대 O가 된다라고 해서 별이라는 녀석은 5분의 AY가 된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별을 했으니 세모를 해볼게요. 자, 세모 대 Y는 B 대 O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내향의 곱, 외향의 곱 해주시면은 세모는 5분의 BY다. 그러면 세모랑 별이랑 더하게 되면 5분의 Y로 묶어서 A 플러스 B가 되는데 그때 A 플러스 B가 위에서 얼마라고? 8이라고 했었죠. 즉 5분의 8 곱하기 Y였다. 5분의 8Y가 된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즉 X라는 녀석은 결국 10에서 별이랑 세모를 더한 녀석을 빼는 건데 그림놀이가 아닌데 10-5분의 8Y였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원하는 게 저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S라고 했을 때 8 곱하기 S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직사각형 넓이 S라는 것은 결국 X 곱하기 Y죠. 그런데 우리가 X를 지금 구해놨네요. 어떻게? 10 빼기 5분의 8Y 곱하기 Y로 이렇게 Y에 대한 이차함수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쵸? 인수분해 되어 있네? 인수분해 되어 있으니까 Y에 대한 이차함수 자 얼마니? 여기 2차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이고 한 근이 우선은 0이 되고요. 다른 한 근은 10-5분의 8Y가 0 돼야 되는 거니까 5분의 8Y가 10이 된다. 즉 Y는 10 곱하기 8분의 5니까
248, 250, 4분의 25가 되겠네요. 또 다른 난관이 이렇게 4분의 25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운데는 어떻게 찾죠? 두 근을 더해서 2로 나누니까 8분의 y가 8분의 25면 얼마 나온다? 최대가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그 s의 최대값은 넓이의 최대값을 s라고 한 거죠. s의 최대값이 아니라 자, 넓이가 x 곱하기 y인데 자, 즉 s의 값은 y에다가 8분의 25를 집어넣으면 10 자, 8분의 25 넣으면은 8 약분돼서 10 빼기 5 곱하기 8분의 25다. 그러므로 8분의 25 곱하기 5니까 8분의 얼마? 125가 나와서 우리가 구하려고 한 8s의 값은 얼마가 된다? 125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선생님이 뭘 이용했습니까? 닮음을 이용을 해서 구한 거죠. 닮음을 이용을 해서 선생님 왜 여기 2대 8이니까 2대 10이니까 1대 5 아니에요? 그럼 얘가 2니까 여기 10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 우리 바뀌니까 주의하시고 삼각형 만드셔서 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을 해서 풀었다라는 거. 여기 모양을 조금 그림으로 뒀지만 이렇게 비례식 만드셔서 풀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들을 가지고 앞에서도 했었지만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랑도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형의 성질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2차 함수 스텝 3 선별 문제를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내신 대비 철저히 준비하셔서 2차 함수 고난이도 문제까지는 꼼꼼하게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